안녕하세요. 4학년 1반 2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간호대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제정된 법령으로 기본 이념에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는 받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수많은 편견이 존재하며 이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 정신건강역학조사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이 10.6%,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이 8.6%, 영국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16세 이상 성인 7,500명 중 17%에서 일반 정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6,126명의 응답자 중 13.9%는 일생 동안 기분, 불안 또는 알코올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주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피해를 주고 위험하다,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며 사회 복귀 후에도 재발과 재입원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지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태도는 환자의 치유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간호대생은 교육 과정에서부터 대상자를 직접 만나고 전문직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더욱 요구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내재적 의무가 더 함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이해도를 비교한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의 내용과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편견 해소 방법의 차이를 비교한다로 잡았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느낌, 가족이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의 느낌, 정신질환에 대한 예후, 치료에 대한 지각, 이웃이 정신질환자일 때 지각 등 대상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고정관념과 부정적 감정에 의해 기인된 것이며 고정관념은 특정한 집단의 속성에 관한 신념의 집합, 부정적 감정은 대상 집단에 대한 혐오감, 불만 등과 같이 좋지 않은 느낌을 지니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헌 고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 1년 유병률은 11.9%이나 정신질환 문제로 전문 의사와 상담을 경험한 비율은 9.6%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정신질환 유병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을 질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70% 이상이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도는 26%로 낮게 나타납니다.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에서는 격리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보면 편견의 내용으로는 다른 질환에 비해 정신질환이 치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재발을 잘하며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에게 갖는 편견은 어릴 때부터 접대해온 문화적 환경 내에서 학습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지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나 편견은 학생 시절부터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유도가 필요합니다. 정신간호학에서는 학생들은 실제적이나 잠재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간 반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학습합니다. 정신간호학 교육의 주된 목적은 간호대 학생들이 정신건강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일반적인 보건의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정신보건 영역에서 전문적인 정신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임상실습 교육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역할을 습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여 향후 간호사로서 변화하는 임상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저희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개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 중 정신간호학을 이수한 3, 4학년 학생 58명과 정신간호학을 이수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 35명으로 총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7월 19일부터 8월 4일이었습니다. 연구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 총 74문항, 연구 대상자의 특성 11문항, 편견의 내용과 정도 23문항, 편견이 정신질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8문항, 편견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8문항, 편견 요인 13문항, 편견 해소 방법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특성은 나이, 종교, 학년, 입학 동기로 구분하였습니다.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편견 정도를 비교해보면 정신간호학을 이수하기 전 그룹이 이수한 후 학생 그룹에 비해 학생보다 치매 두 구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신간호학 이수 전과 정신간호학 이수 후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편견 정도가 비교 세포 항목 중 유의한 항목으로는 정신질환은 유전이다, 정신질환자에게 책임질 만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은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없다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정신간호학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이수한 학생이 학교 교육과 임상실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습득하게 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이 재활되어 가는 모습을 접하고 정신질환의 치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기존 교과 과정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정신질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간호학 이수 후 학생들이 이수 전 학생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치가 나와 편견이 미치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으로 인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편견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편견이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비교를 보면 영양 인식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정신간호학을 배우기 전 학생은
편견이 정신질환자의 자존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스스로 장애인 가족임을 인정, 결혼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신간호학을 배운 학생은 자존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가족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혼 순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를 봤을 때 두 군의 순위는 비슷하며, 즉 정신질환자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취업, 결혼, 자존감, 대인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비슷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교육을 더 받거나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편견의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편견 해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편견 요인을 비교해보면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두 군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신질환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뉴스 기사, TV 드라마, 기타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정신병동의 혼란스럽고 과장된 분위기 연출이 있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편견의 요인별로 보면 두 군 모두 정신질환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나 병원에 대한 과장된 모습의 영화나 TV에 관련된 보도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무분별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가 필요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바람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간호학 이수 여부에 따른 편견 해소 방법을 비교해보면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신간호학을 이수하기 전 학생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제공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발전을, 정신간호학을 이수한 후 학생은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의료인, 방송인, 교사, 상담가들에 의한 교육과 계몽활동 강화를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간호학을 이수한 간호대학생은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신질환의 치료 영역에서 장기 입원, 치료 방법에 대한 편견이 낮았으며 정신질환자의 책임에 대한 편견이 낮았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요인으로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가장 영향이 높았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방법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대중매체를 통한 사실적인 정보 제공의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구체적이고 균형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정신간호학 이수 후에도 변하지 않는 편견의 부분에 대해서 편견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간호학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반 2조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신은경, 김지현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순서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및 논의, 결론, 참고 문헌입니다.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일반 대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양의 학습을 수행해야 하고 3, 4학년의 경우 임상 실습을 통해 실무 현장에 조기 노출되는 경험을 해야 하므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때 대학생은 문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신적 안녕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학 기간 동안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주변의 사회적 지지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시기로 추정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저하와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강화를 마련하여 긍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 존중감,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두 번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 존중감,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을 파악하기. 세 번째,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네 번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설계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 학생 중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학업 스트레스 측정 도구,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대학생활 적응 측정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학업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샤오펠리, 마르티네즈, 살라노바와 베이커에 의해 개발된 MBI SSS 척도를 진동우와 유계속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와 유형을 정서적 고갈 5문항, 냉소성 뇌문항, 무능력감 6문항이라는 3개의 하위 척도로 분류하였고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의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에 5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신동우와 유계숙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크롬바치 알파 SMS 0.82였고 본 연구에서의 크롬바치 알파는 0.85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다헬, 지맷과 펠리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적 척도를 신과 리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본 도구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가족 내문항, 친구 내문항, 특별 지지 내문항이라는 3개의 하위 척도로 분류하였고 총 12문항입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까지로 5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신과 리가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크롬바치 알파는 0.89였고 본 연구에서 크롬바치 알파는 0.887로 나타났습니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학생활 적응은 베이커와 시리크가 제작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를 이윤정이 수정 보완한 대학생활 적응 검사를 사용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대학생활 적응 검사는 리커드 9점 평정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던 대학생활 적응 검사의 척도를 수정하여 5점 평정 척도를 구성했습니다. 본 도구는 대학생활 적응의 유형을 화학적 적응 5문항, 사회적 적응 5문항, 정서적 적응 5문항, 신체적 적응 5문항, 대학에 대한 애착 5문항 등 5개의 하위 척도로 분류하였고 총 25문항입니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5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윤정의 연구에서 신뢰도의 크롬바치 알파는 0.8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크롬바치 알파 0.834로 나타났습니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PASW, 스태티스틱 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크롬바치 알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아노바를 이용하였고 실패 테스트를 사후 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를 분석하였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단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학년은 3학년 60명, 4학년은 58명, 2학년은 55명, 1학년은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은 23.23 풀마 0.65세였으며 23세 이상 100명, 23세 100명, 21에서 22세가 82명, 19에서 20세 1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는 무교가 12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음이 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격은 긍정적이 140명, 부정적이 31명, 매우 긍정적이 23명, 매우 부정적이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성적은 3.0에서 4.0이 12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1에서 3.0이 50명, 4.1 이상이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97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만족이 58명, 불만족이 29명, 매우 만족이 8명, 매우 불만족이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직이 잘 되므로 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과 흥미가 많아서가 72명, 부모나 친척의 권유가 26명, 입시 성적에 맞춰서가 17명, 기타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에는 이직이 자유로워서 다양한 길이 있어서 미래에 다른 일을 위한 보험을 위해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변수의 기술 통계입니다. 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2.74 풀마 83점이었으며 최소는 1.0, 최대는 5.0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3.93 풀마 73점이었으며 최소 1.5점, 최대는 5.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활 적응은 2.86 풀마 8.86점이었으며 최소는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입니다. 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학점, 전공 선택 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성격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0회 테스트로 사후 검정한 결과 연령은 23세 이상에 비해 21세에서 22세가 높게 나타났고 23세가 19에서 20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점은 2.1 이상에서 3.0 미만이 3.1 이상 4.0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고 3.1 이상에서 4.0 미만이 4.1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공 선택 동기는 부모나 친척의 권유, 졸업 후 취직이 잘 되므로 입시 성적에 맞추어서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대학 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격은 부정적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성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의 항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테스트 사후 검정 결과 성격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았습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적응 능력은 연령, 학점, 대학 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의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테스트 결과 연령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습니다. 학점은 높을수록 대학생활이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습니다. 네 번째,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입니다.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 스트레스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중간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와 같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약 5.1%의 설명력을 지니며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정서 고갈, 무능력감, 냉소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약 1.8%의 설명력을 지니며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저하와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적 향상과 관련된 부담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호대학생들의 전학년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부의 상담실 이용 등 방법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공 선택 동기가 부모나 친척의 권유일 때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본인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하여 전공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거나 흥미도가 떨어져 학업 스트레스가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공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홍혜숙 연구와 동일했습니다. 양훈경 등의 연구에서도 전공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공통이 되었지만 점수에 맞추어 지원한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학생활 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전공 만족도 등이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93 풀마 0.73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 중 성격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 특성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아 등의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전공 만족도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같은 경우 응답자의 내적 요인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성적, 전공 선택 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지만 사회적 지지는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보다는 영향이 적고 그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2.86 풀마 0.86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활 적응은 연령, 학점, 대학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외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연령과 학점,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습니다. 원우진, 홍혜숙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따라 자신이 원해서 간호학과로 온 경우가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났고 또한 홍혜숙의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 및 교수와의 상담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과에 점차 더욱 애착을 갖고 학점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선배와의 대화 등 전공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과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교수와의 상담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학업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로의 연구 결과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일치하였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이 가중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을 위한 학업 스트레스의 조절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은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선행된 최유나 이경환, 옥경미 등 연구에서는 모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용이하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와 통계 과정이 올바른지 재점검을 하고 개선의 추후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과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학업 스트레스가 요인이 됨을 파악하였고 사회적 지지보다는 다른 요인에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향후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다양한 대학생활을 경험한 대상자들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도구와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와 크게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구 방법의 다양성과 표준의 일반화, 반복 연구 등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사회적 지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여자 간호대학 학생만 국한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1학년 학생이 표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일반적인 대상을 표본으로 한 다양한 반복 연구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등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연구도구를 개발하고 반복 연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